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김하백님 지인과 가까운 분이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과 관련해서 오늘 김하백님이 시청자분들과 꼭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다른 주제를 뒤로 미루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하백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별론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오늘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장외주식 피해 사례라고 해서 방송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장외주식 다단계 판매 말하는 거죠. 네. 아마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가깝게 지내던 분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한 달이 걸쳐서 아는 분이 장외주식에다가 4, 5천만 원 정도 투자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그게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장외주식을 꼬셔서 팔던 중개업체가 문을 닫고 떠나버리면서 지금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 장외주식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결론은 장외주식을 사줄 만한 그런 매수자를 본인이 직접 찾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장 시기를 무한정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업자한테 완전히 당해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팔지도 못하는 사이버머니를 들고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미 방송에서도 지인 영업을 해서 장외주식을 팔아제끼는 중개업자 놈들이 있으면 그건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번을 얘기하고 주의를 당부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야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이 터져버렸네요. 네. 앞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 이번 사건이랑 유사한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놓은 부를 갉아먹을 기생충 같은 놈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채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유는 뻔하죠.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될 게 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은 벌써부터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제 귀에 많이 들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경기 좋을 때야 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덜한데 경기 안 좋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딴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기생충 같은 존재들은 우리들의 삶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기생충들이 누가 될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쉽게 접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다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류의 기생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반듯하고 깔끔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젠틀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를 쉽게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대출이나 불법 다단계 업자들도 그렇고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짜 주식 전문가들도 그런데요. 070이나 휴대폰 번호로 해서 스팸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한 달에 200~300% 수익 보장 문자 날려서 카페나 카톡방 돌리는 기생충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카톡방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불법 전단지에 토지 매매하면서 낚시질하는 그런 사짜 부동산 업자들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시골길에 보면 간혹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불법 전단지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만 노리고 접근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많이 설치기는 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더 나대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에 사업 제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서류 뭉치 하나씩 놓고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는 행태인데요. 최근 경기가 힘드니까 사업 잘 안 되는 사장님들 찾아가서 그럴듯한 사업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 괜찮다. 투자 한번 해봐라. 기술력과 경험은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장님은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에 작은 공간만 하나 내주고 투자금만 대주면 운영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꼬시는 건데요. 예전부터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늘 돌아다니던 뚜벅이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꼭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돈 된다는 가짜 희망을 들고 접근하는 특징이 있죠. 맞아요.
최근에 영상 댓글들을 보면 시청자분들이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는데요. 금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달러를 사야 되냐? 비트코인은 어떠냐? 어떤 주식이 괜찮은지 추천 좀 해달라까지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깝깝한데요. 예, 물어본 분 마음은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아직 투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 보인다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들은 투자 준비가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인데요. 준비가 됐다면 애초에 저희한테 질문 자체를 안 하고 각자 알아서 투자를 진행하셨겠죠. 그렇죠. 아무튼 준비가 안 된 순수한 투자자들이 서로 먼저 호구 한번 잡혀보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서 위험해 보인다는 얘긴데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달려들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잘 쌓아놓은 내 자산들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말인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곳에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이든 기업이든 지금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를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엔 다 잘 진행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요. 너무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하나씩 없애는 노력부터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꼭 공유하고 싶은데요. 기생충들이 주는 헛된 희망을 쫓는 그런 최선의 투자에 목매기보다는 최악을 피할 수 있는 투자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지면 이 말이 더 와닿을 수 있겠죠. 투자 판단을 희망으로 하지 말고 리스크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항상 강조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리스크를 보는 눈을 기르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개미와 배짱이 방송에서 요즘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저축보다는 투자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돼서 많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저축만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광고를 뿌려서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건데요. 시청자분들 솔직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희망하고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내가 쌓아놓은 돈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뭘 포기하시겠어요? 희망이랑 지금까지 모은 내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하고 내 통장, 적금부터 연금, 예금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까지 해서 내가 쌓은 자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당장 버릴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00의 100은 희망을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가족들,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의 결과인 현재의 내 모든 재산을 희망 하나에만 걸고 베팅할 수도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물어보면 너무나 쉽게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내 돈을 포기하고 계획되지도 않은 희망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왜 남이 만들어준 희망을 선택하냐는 거죠. 자신이 만든 희망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나의 희망을 남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 꿈을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남이 내 꿈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요. 절대 만들어주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내 꿈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낭비도 좀 하고 간혹가다 한 번씩 속으면서 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1년에 3, 4천만 원 버는 분들이 자꾸 남이 꾸며놓은 헛된 희망에 2, 3년 모아놓은 돈을 날려버리니까 화가 난다는 말인데요.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도 여러 번 하고 주의를 당부해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속을 때마다 2, 3천만 원씩 날리면 자신이 살아온 과거 2, 3년의 삶을 부정당하는 일인데 왜 자꾸 속냐는 거죠. 더 가진 사람들이야 한 번씩 속으면서 좀 아둔해도 되는데 좀 덜 가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해지자는 말이에요. 의심도 좀 더 키우고. 예, 숨 좀 돌리시고.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헛된 희망, 헛된 정답에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네. 정답도 본인이 찾고 희망도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일수록 사람이라는 게 자꾸 남한테 의지하려는 그 성향을 보이는데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받아줄 사람 자신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또 의지하게 되죠. 그렇죠. 앞으로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고요. 자영업자분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 사업주분들도 더 많이 힘들어지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겉만 번지르하고 깔끔한 기생충들이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우리가 모기나 바퀴벌레를 보면 해충이라고 해서 바로 때려잡는데요. 걔들은 우리 눈에 일단 보이기라도 하니까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기생충들은 도대체가 그 특징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잡을 수가 없는데요. 언제 내 몸속에 기어 들어왔는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없는 건데요. 더 문제는 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하는데 살이 안 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상황이 심각해져서 수술대에 앉아서 배를 갈라봐야 그 기생충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동안 쌓은 내 자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할 시기인데요. 희망을 보지 말고 리스크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리스크를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분명히 희망은 보일 건데요.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저희 방송 역시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는 없어요. 희망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희망을 약속할 수도 없는 건데요. 제가 지금 혼자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을 나눈다든지 그 계획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스크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위험은 함께 공유하되 희망이나 해결책은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남이 만든 희망은 절대 믿지 말자는 그 생각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함께 경제 체력 쌓아보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김하백님이 평소보다 좀 격앙되신 것 같은데 절대 나쁜 의도나 누구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니까 시청자분들은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맛있는 라면이라도 뜨겁다는 리스크를 알아야 후후 불어가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뜨거운 라면을 맛있다는 것만 알고 원샷 때려버리면 결과는 참혹하겠죠. 뜨겁다는 걸 안다면 누구는 후후 불어서 먹기도 할 거고 누구는 덜어서 먹는다든가 자기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희망을 보는 눈보다 리스크를 보는 눈이고요. 이게 갖춰지면 희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